이것도 그 인터넷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벤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벤처 시작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그 전철 박사한테 그 어떤 식으로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가라는 이야기 듣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발표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 그다음에 정부 기관, 학교, 그다음에 대기업이 그 한국 인터넷이라는 걸 쭉 끌어오는 그 주관이었고요. 사실은 그 와중에 실속을 제일 챙겨 먹은 게 아마 벤처일 것 같은데, 뭐라면 오늘은 사실 제가 아니고 우리 김정주 씨도 우리 전 박사님 제자신데 김정주 씨가 와서 했었더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벤처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가 된 그 사람이니까 아마 인터넷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일 것 같은데 너무 일이 커지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온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런 뜻들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 들어가서 그 전 박사님을 만나면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저한테는 숙제 같은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실제로 서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하는 작업들을 실제 했던 학생으로 지나왔었고요.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전 박사님이 또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동기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다 뭐 저도 이제 교수로 와 있지만 교수로 이미 다 갔는데 그때는 창업을 한다라는 작업이 뭐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을 나온 사람으로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의해서 제가 창업을 좀 강요당한 분도 사실 있었죠. 근데 그 비즈니스는 분명히 그 리듬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를 잘 타야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타임라인으로 보게 되면 뭐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에도 다 맥락에 같이 하겠지만 80년대에서 90년대짜리는 이제 컴퓨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거가 그 주종을 이뤘었고요. 그때 회사를 본다면 삼복 컴퓨터가 80년에 창업이 되고 그다음에 큐닉스가 큐닉스를 창업하셨던 이범천 박사가 과학원 전산과 1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전산을 학위를 받고 졸업했던 사람들 그때 나머지 분들이 견박사님, 전박사님 다 해외에서 학위를 하시고 오셨었는데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아마 1호가 창업을 했던 거가 큐닉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년은 사실은 PC통신이라고 하는 거가 창업에는 상당히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때 한글 관련해서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사장도 사실 PC통신 원년 멤버 중에 하나고요. 전공은 전산이 아니었었지만 그때는 전산이 전공 아닌 사람들이 컴퓨터에 입문하는 방법이 PC통신을 통해서 입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삼성전자에 가 있는 한컴퓨터 연구소의 그 강태진 전무도 이제 캐나다에서 외국에서 온 이제 그 기업화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 시스템즈라고 이제 그 레이저 프린터를 가지고 포스크립을 한글했던 작업들도 있었던 게 있었고, 좀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매소프트라고 하는 거가 처음에 타자교실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게임 산업에 진출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그 전산망 개발하면서 핸드소프트였던 안현경 사장은 사실은 그때 시스템공학연구소라고 하는 것에 있다가 과학원으로 오면서 이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통신 관련해서는 이제 그 PC통신은 나우컴 아이네트 빠졌는데 제가 깜빡이 빠뜨렸는데 그 과학원의 오상수 씨가 개발했던 새로운 기술 또 한때 그 국내 벤처기업을 그 중심을 잡았던 새로운 기술이 이때 나왔던 형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온라인이 시작되면서 이제 네이버하고 한 게임 합쳐진 NHN이 생겨나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온라인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강자로 나 있는 이제 넥슨, NC소프트를 합치면서 이제 넥슨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연구소 이런 식이 아마 온라인 인더스트리를 이어오는 과정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이제 모바일 인더스트리는 이제 아직은 뭐 좀 애매한데 이제 카카오톡이 현재로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떠나서 새로운 형태 장르를 만드는 걸로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기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기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리듬을 굉장히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를 본다면
상당히 뭐 자기가 미국처럼 시장에서의 자발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국내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응을 하고 활성화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선박 컴퓨터나 퀴닉스 같은 것들이 생겼던 거는 뭐 크게 본다고 친다면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용태 박사께서 선박 컴퓨터 창업하실 적에가 바로 교육망 PC 보급 사업이라고 하는 정부 과제로부터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급되면서 워드 프로세서와 PC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저 당시에는 처음에는 애플 2 PC를 카피하던 거에서 이제 IM PC를 복제하는 형태의 상품들로 그 교육망 PC, 교육용 PC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5,000대를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보급하는 계획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박 컴퓨터나 퀴즈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만약 저런 식의 파운데이션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커지는 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 사실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콤이 생겨났고 국가기관 전산망이라고 하는 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한 형태의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이제 PC 통신부터 시작한 통신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나우컴이라든가라고 하는 그 밖에 KT나 데이컴에서 했던 천리아나 하이텔도 있었지만 나우컴이라고 하는 독자적으로 커오는 거였었고 그것이 재미있는 거는 어쨌든 국내 인터넷 카페 문화라고 하는 것에 가장 초창기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기업 쪽에서 활동하신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저런 PC 통신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전산망으로 이어지는 그때에 실제로 기업 쪽에서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벤처들이 생겼었고요. 근데 PC 통신이라고 하는 거가 한 장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천리안이 유료가입자 100만 시대를 했던 상당히 초창기부터 이런 PC 통신들이 활성화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와 닷컴 버블이 본격적으로 이제 2000년대 1990년 후반부터 돌아오면서부터 드루넷, 그다음에 하나텔레콤, 그다음에 KT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초고속망들의 확대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셈이었었죠. 그리고 지금의 넥슨과 NC소프트가 있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PC방이라고 하는 아주 국내 독특한 문화인 셈입니다. 물론 노래방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PC방 요즘 스크린 골프로 전 세계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상당히 선도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인데 이 PC방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국내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 셈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중이 되는 그런 문화가 생겼을 때 실제로 PC방은 중국이나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국내로 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PC방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의 온라인 게임 인더스트리를 있게 만들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셈인 거죠. 그리고 요즘에 와서 이제 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일 건데, 요 발표 끝나고 나면 아마 공식적으로 패널에서의 얘기를 향후 30년 얘기를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분들은 오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전산을 학부에서 전산을 전공한 굉장히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분들도 계셨긴 했지만 대부분 학부서부터 정산을 전공한 분들은 아니었고요. 제가 학부에 대학을 입학하던 해에 이제 전산학과가 처음으로 생겨났던 제가 1세대여서 이제 학부서부터 전산학을 해왔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83년 아까 많이 나왔던 83년 같은 때 79년에 개통하고 83년 때 처음에 SDN 연결할 적에 저는 석사과정 학생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추천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본다고 친다면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이 상당히 선도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스마트폰은 거기서부터 이어져온다고 친다면 현재 인구수보다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여서 앞으로 그냥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메이저 미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뒤에 2페이지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럼
마침 넥스트라고 하는 측면에서가 주요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제 발표는 마치고요. 사실은 벤처라고 하는 거는 뭐 전체 인터넷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나 측면에서 가장 한국적인 모형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인터넷 통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소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대한민국 손색이 없었던 거는 이 앞에 계셨던 선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그 뒤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일 건데 그 해안을 배워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